안녕하세요. 통합사회 C 22번째 디즘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교 우위 원리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만약 손흥민 선수가 운전을 잘못하거나 아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운전기사는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 개념이 뭘까요? 바로 여기 절대 우위라고 쓰면 되겠죠? 절대 우위.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는 절대 우위에 있고, 운전하는 것은 운전기사에게 절대 우위가 있다 했는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운전 실력이 어느 운전기사보다 뛰어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운전 둘 다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운전을 직접 하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달리 운전을 기사에게 맡기면 손흥민 선수는 그게 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축구와 운전 양쪽 모두 절대 우위에 있지만은 운전을 잘하는 것보다 축구를 잘하는 정도가 더 큰 거죠. 비교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기사는 축구나 운전 모두 손흥민 선수보다 절대 열위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축구는 한참 더 못하지만 그에 비해 운전은 덜 못할 뿐이다. 그래서 축구보다는 운전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은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모든 활동 2번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59쪽에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제일 먼저 뭘 확인해라? 이 숫자들을, 그쵸, 생산비의 개념인지 생산량의 개념인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생산비의 개념이니까 이 숫자들이 적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각국은 각국과 을국이 x제의 생산비는 똑같고 y제는 각국이 적게 들고 있죠. 그러니까 각국은 y제에 생산하는데 절대 우위에 있는 거죠. 절대 우위에 있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을국은 절대 열위에 있는 거죠. y제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국은 x제는 똑같고 y제는 절대 우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국이 당연히, 그쵸, y제를 두 개 생산하면 되겠죠. 두 개 생산하고 을국은, 자, y제가 불리하니까 뭘 생산해야 될까요? 그쵸, x제를 두 개 생산해서 서로 하나씩 교환하면 되겠죠. 이거 하는데 얼마 들까요? 그쵸, 16달러 들죠. 그 다음에 을국은 얼마 들까요? 그쵸, 20달러 들죠. 자, 만약에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각국은 x제 한 개와 y제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8달러만큼이 드는 거죠. 을국은 22달러만큼이 드는 거죠. 근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각국은, 자, y제를 두 개 생산해서 을국으로부터 x제를 하나 받으면 x제 하나, y제 하나 얼마로 해결하고 있을까요? 16달러로 해결하고 있죠. 을국은 20달러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의 이익이 얼마만큼 발생했습니까? 자, 바로 2달러, 2달러만큼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무역 확대의 긍정적 영향은 무엇일까? 학습지 54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쪽의 내용. 자,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을까요? 그쵸,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거나 비싸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상품, 예를 들어서 바나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죠? 커피 많이 생산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다양한 종류의 커피와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례 뭐가 있는지 역시 수업 시간에 한번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 외국 시장을 개척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생산성도 높이려고 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서 시장이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대량으로 생산할 때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할 수 있겠죠. 우리가 5천만 명이라는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몇십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라면은 그만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고 그만큼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전파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앞선 기술에 접근을 쉽게 만들어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수용하고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수출하여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외국의 문화를 국내에서 쉽게 들을 수 있고, 우리 문화가 외국에 소개되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일 수가 있고, 자, 이러한 어떤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을 역시 수업 시간에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역 확대로 인해서 자, 부정적인 영향.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교과서 요 그림들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 자, 그래서 무역이 확대되기 전에는 다양한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만은 다양한 과일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와 질의 제품이 많아져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우리나라 화장품 했는데, 자, 이런 그 화장품들이 자체 기술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되고, 그쵸? 그런 시장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고, 그쵸? 그런 어떤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넓은 세계 소비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기업과의 경쟁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자료 삼에서 국내 기업의 위와 같은 노력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자 했는데, 자, 이런 성공은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공은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무역 확대의 부정적인 영향 했는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이 불안해질 수 있다. 그쵸?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심한 국가들은 더 큰 영향을 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무역 의존도란 한 국가가 그러니까 한 국가의 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국내 총상 생산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영향을 또는 해외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나 산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사회적 불안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쌀 수입에 의존하던 필리핀이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에 겪은 그런 경우라든지 162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자,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와 발전 방향 했는데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몇몇 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은 그 무역 상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국가 관계가 악화되면 수입과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중국과 사드 문제로 관계가 악화돼서 우리가 입은 피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일본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시장을 다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경제 위기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자, 역시 자,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은 그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수출이 부진하면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기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역시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1번은 국제 분업, 2번은
생산 요소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교육 당사국보다 적은 기회로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 그렇죠. 비교 우위. 자, 4번은 절대 우위.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교육 당사국보다 적은 기회 비용으로 적은 기회 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이니까 비교 우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문화교류, 7번 증가, 8번 경쟁력, 9번 무역 의존도 이렇게 해놓고 자, 여러분은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주어진 답을 이렇게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우리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가 많다. 자,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그쵸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본이나 기술, 서비스 이런 분야도 많이 세계화 시대에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16번은 자 이건 몇 번일까요? 그쵸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학습지 58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자 각각 유리한 게 있는 거죠. 여기서는 자 이런 거 나오면 시간당 생산량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A국은 반도체, B국은 섬유가 더 유리한 거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무역과 국제 분업에 대한 자, 어, 자 여기에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자 여기서는 바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틀린 것이니까 여기 절대 우위가 아니라 절대 열이라고 해야 되겠죠. 절대 열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음 문제 보면은 자, 이거는 4시간 걸려. 시간은 일종의 뭘까요? 많이 걸릴 많이 걸릴수록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산비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 다 값이 샤프 연필과 샤프와 노트를 생산하는데 적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생산비의 개념이니까 둘 다 유리한 거죠. 다시 말하면 샤프와 노트 둘 다 절대 우위에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비교 우위의 개념을 볼 때 값은 더 유리한 게 뭔지, 을은 덜 불리한 게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기회비용의 개념이죠. 기회비용. 그래서 샤프는 자, 샤프를 봤을 때 여기서는 그 생산비의 개념이니까 이 생산비의 개념이니까 생산물의 개념일 때는 이 해당 제품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분모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해당 제품이 생산비의 개념이면은 이게 해당 제품이 분자로 가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게 요 샤프 연필이 분자로 가니까 이게 분자, 이게 분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4. 이 말은 뭘까요? 노트 두 권이죠? 그러니까 값은 샤프를 생산하는데 노트 두 권만큼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을은 노트 4분의 6권만큼을 포기하는 거죠. 더 누가 유리할까요? 그쵸, 을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샤프는 을에게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노트는 자 생산비의 개념이니까 이 해당 제품이 어디로 간다고요? 분자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4가 분자로 가고 2가 분모로 오면 되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노트니까 해당 제품이 노트니까 2가 어떻게 될까요? 분자로 가고 4가 분모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2 해서 자 그래서 여기 4분의 2 만큼 포기하는 거죠. 샤프는 을은 6분의 3만큼 그러니까 값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 잘 모르면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자, 다른 문제들은 답만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는 4번. 선생님은 지금 답만 얘기해 주지만 여러분은 직접 한번 풀어보고 잘 모르는 문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5번, 20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